안녕하세요. 윤미선입니다. 오늘은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에 대해서, 실기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내용에서 문법이나 이런 내용 위주로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경향이나 예시 문제 이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작업 출제 경향인데요. 먼저 출제 기준입니다. 실무 작업으로 해서 4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작업형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건데요. 그 안에 어떤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영역별로 어떤 것들을 배치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작업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은 4시간 정도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 주어지는 시험 문제 형태인데요. 이거는 큐넷에 제공되어 있는 공개 문제의 한 예시입니다. 거의 시험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넷에 들어가셔서 이 문제를 참고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실기시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상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크게 큰 글자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지가 여러 장으로 해서 어떤 요구사항들, 그리고 구성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지상에서 말하고 있는 유의사항이나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기술적 요소들, 이런 것들은 다 지켜서 시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스킵하면서 읽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 체크하시면서 놓친 건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없어야 된다, 웹표준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본문상에 있지 않고 유의사항이나 기술적 요소에 대한 부분에 나중에 이렇게 텍스트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나는 당연히 다 지켰겠지 생각하고 넘기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유의해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무작업 출제 경향인데요. 2018년도 7월부터 이 웹디자인 기능사에 대한 출제 경향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HTML5를 이용한 웹표준 사용법, 어떻게 해서 웹표준을 지켜서 HTML 코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CSS,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본문의 스타일이나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방법들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또 동작에 대해서, 어떤 기능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하는 방식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이 웹디자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룰 수 있으셔야 로고 디자인, 간단한 로고 디자인, 그리고 요소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이 출제 경향 하나씩 보시면요. HTML5 태그를 이용해서 웹표준을 사용하는 내용들이 뭐냐. 그거는 HTML 문서와 CSS 문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각각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지켜줘야 될 내용들인데요. 기존에 우리는 HTML에서 작성을 할 때 글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폰트 태그 이용해서 줄줄이 속성 사용해서 나열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HTML 문서는 전체적인 웹페이지의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문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메뉴 영역, 로고 영역, 그리고 본문의 이미지 영역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HTML 문서라면 그 각각의 콘텐츠에 들어가는 레이아웃의 크기나 배치나 색상 이런 것들, 스타일들은 CSS 문서로 작성한 후에 외부 문서로 작성한 후에 HTML 문서로 연결해야 웹표준에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CSS 작성법도 이 HTML 안에 포함해서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웹표준에 맞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 시험 요구사항, 실기시험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반드시 외부 문서로 만들어서 HTML 문서에 링크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기능 구현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수험자 제공 파일로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그 라이브러리 파일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여러 객체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자 제공 파일로 이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실 때 그 작성한 것만 이 HTML 문서에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오픈소스 프로그램도 이 파일도 반드시 함께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HTML 문서와 CSS 문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서 이 세 가지를 작성하는 것이 웹표준의 기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HTML5에 해당하는 웹 표준에 해당되는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하게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주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드림위버를 사용해 보시면 오류도 잡아주고 바로바로 했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드림위버와 같은 그런 위즈윅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드림위버 작성하다 보면 아직은 HTML4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DTD 선언 부분이 아주 길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DTD라는 것은 브라우저가 이 문서를 읽어낼 때, 그 읽어내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렵게는. 그 렌더링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문서는 어떤 문서예요? 어떻게 작성된 문서예요? 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 선언부가 바로 이 DTD 부분입니다. 근데 그 드림위버 같은 그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HTML4를 기준으로 해서 DTD 선언이 그 4에 기준하는 내용으로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웹표준 검사를 할 때 HTML5 태그 5 문서로 작성된 문서라고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웹표준 검사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느낌표 한 다음에 도크 타입은 HTML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바로 이게 웹표준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경향이나 예시를 간단하게 흐름 정도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문법 설명을 자세하게는 드리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TD 선언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셋을 명시하도록 시험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 문자셋이라는 것은 이 HTML 문서가 어떤 문자로, 문자 언어로 구성됐어요 라고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자셋 부분을 주로 시험에서는 UTF-8이라는 다국어 환경에서 적합한 그런 문자 코딩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세부 지시사항의 문자 코딩, 문자셋은 바로 이런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문자셋도 주어지는 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구분할 때 이 웹표준에서 영역 구분할 때는 되도록 div라는 태그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비전의 약자겠죠. div라는 이 태그 요소로 구분을 해서 각 영역을 굵직굵직하게 구분을 HTML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태그들이 있습니다. 영역을 구분하는 헤더나 푸터나 섹션이라는 태그들이 있는데요. 이 섹션은 말 그대로 뉴스 섹션 같은 한 영역을 구현하는 그런 태그들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웹표준에 맞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예시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뭐 레이어 태그들이 있다. 이런 태그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웹표준에 맞지 않게 되고요. 되도록이면 div라는 이 태그를 이용해서 영역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항목을 나타낼 때는 항목을 나타내는 UL이나 OL, LI 요소들을 이용해서 항목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글자 가운데 정렬할 때 센터 태그 이용하고 또 글꼴 나타낼 때 폰트 태그 이용하셨는데요. 센터나 폰트 등 글꼴의 속성이나 어떤 배치 이런 것들은 다 스타일 시트 문서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HTML 태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HTML 태그는 전체적인 어떤 레이아웃을 잡는다. 그리고 스타일은 이 스타일 시트에서 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야 웹표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그런 웹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사라는 것이 시험에서 반드시 유효성 검사에 오류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시험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유효성 검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웹페이지를 업로드해서 유효성 검사를 시험 중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거든요. 시험에서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유효성 검사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웹브라우저 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검사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 검사에 들어가면 콘솔이 열리는데요. 이 콘솔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내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판단을 해주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서 오류가 없는지를 반드시 검증을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SS를 통해서 스타일이나 레이아웃 전체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CSS 기본 형식 어떻게 되는지 선택자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선택자는 HTML 영역을 알아보는 그런
것을 선택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자의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타입 선택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적절하게 어떨 때 어떤 선택자를 사용하면 좋은지를 공부하셔서 시험에 그 해당하는 맞는 선택자를 사용하셔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속성과 속성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CSS 기본 형식에 따르면 속성 선택자를 쓰고 지금 여기 있는 타입 선택자라고 해서 바디 태그에 대한 속성을 선언하기 위해서 선택자를 바로 바디라고 썼거든요. 바디 한 다음에 한 줄로 쭉 나열해도 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지금 저처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놔둔 것처럼요. 한 줄 한 줄하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시는 것이 시험 하실 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코딩 길이는 길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시험 보실 때 더 빨리 찾아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본문 스타일 지정하실 때도요.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센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스타일 시트 문서에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는 것이 바로 웹표준에 맞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신 기출 시험에서의 레이아웃들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물론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요. 헤더 부분이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메뉴가 나타나는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헤더가 왼쪽에 있으면서 왼쪽에 메뉴가 세로형으로 나타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레이아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나온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어떤 회차에서는 가로형, 어떤 회차에서는 세로형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플로트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플로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HTML은 박스 요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박스가 있는데요. 그 박스가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박스 요소가 한 라인을 차지해 버립니다. 즉 하나 이렇게 밑으로 구성되는 그렇게 구성되는 형식인데요. 어떨 때는 A 박스 요소 옆에 B 박스를 구성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플로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헤더 영역의 플로트는 레프트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헤더를 레프트로, 헤더라는 영역을 왼쪽으로 배치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왼쪽으로 배치되고 나머지는 이 왼쪽의 기준에서 또 옆쪽으로 그렇게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로팅을 이해하셔야 가로용으로 할지 세로용으로 할지 또 그 안에서 레이아웃 안에서 콘텐츠 배치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플로팅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플로팅이 이전 요소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전 요소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 포지션이 절대값이냐 아니면 상대값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박스 모델의 예시인데요. 하나의 요소가 가지는 공간 자체를 박스라고 하고요. 그 요소가 이 컨텐츠가 높이와 너비뿐만 아니라 패딩값, 마진값, 보더값 이런 속성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한 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나란히 배치하려면 플로팅을 활용해야 된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동작 기능 구현들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자바스크립트 문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 활용하는 법, 이것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된다. 수험자 제공 파일로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연결한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기본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를 불러다가 도큐멘트 객체 안에 있는 것을 준비시키는데 뭔가 얼랏을 이용해서 창을 띄우겠다. jQuery라는 글자가 있는 창을 띄우겠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익혀두셔서 이걸로 이미지 슬라이드라든가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뉴 슬라이드 업다운 이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자바스크립트 기능은요. 이미지 슬라이드는 항상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러니까 이미지 슬라이드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지고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고 페이드 인은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없어지는 페이드 아웃 이런 기능들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메인 메뉴에서 서브 메뉴로 넘어가는 형태. 그래서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다운되면서 펼쳐지면서 나오고 또 서브 메뉴 위에 마우스 올리면 해당 마우스가 올라간 부분은 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형태들이 이 구현하는 부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팝업 창 만드는 기능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정 영역을 클릭했을 때 새로운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내용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HTML 문서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연결하고 CSS 연결한 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CSS 문서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와야 되는 것이 실기시험 보실 때 자바스크립트 문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최종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건 지금 드림위버를 통해서 보시는 건데요. 드림위버에서 작업하시다 보면 소스코드 HTML 문서, 그리고 CSS 문서, 그 다음에 오픈소스 jQuery 문서,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서 이렇게 다 같이 펼쳐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종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별로 정리해서 이것을 수험자에게 저장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수험자 비번호 폴더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 형태로 저장하고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예시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시험지의 내용을 좀 크게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요구사항에서 오메가바이트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웹표준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주제는 이 웹사이트는 뭘 만드는 거다. 제작 내용은 어떻게 작성을 해라. 특히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그런 내용들로 만들어라. 그리고 캐릭터 셋은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주어지고요. 또 컬러가 주어지는데 간단하게 할 때는 배경색과 텍스트색만 주어질 때도 있는데 복잡할 때는 주조색, 보조색을 주거든요. 그러면 작업하실 때, 실기시험 하실 때 되도록 로고 디자인이라든가 뭐 배경의 어떤 일부분의 색상을 주조색이나 보조색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이 부분이 드러나게 해주셔야 그래야 채점할 때 득점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 그래서 메뉴가 주 메뉴에서 서브 메뉴까지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는지 주어지고요. 여기는 안 가져왔지만 사용자들이 길게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은 텍스트 파일로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럼 그 텍스트 파일 창을 여셔서 그 내용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이 와이어프레임을 자세히 보시면 주 메뉴에서 서브 메뉴가 열릴 때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서브 메뉴가 하나만 열리지 않고요. 전체 영역 안에서 서브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서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브 메뉴 열리는 방식, 주 메뉴에 마우스 올라가는 방식, 그리고 저 헤더 부분의 위치,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 이 부분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뭐뭐가 들어가는지 와이어프레임에서 확인하면서 순차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더 자세하게 콘텐츠 부분에서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은 저렇게 탭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팝업 창을 이렇게 구성해달라. 와이어프레임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이것 외에 너무나 자세한 사항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적당하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와이어프레임에 맞게요. 그리고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은 매우 긴데 제가 제목만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 시험지상에서는 길게 로고는 몇 픽셀로 하고 로고는 이미 있는 이미지를 뭐 그레이스케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적당한 색상으로 바꾸시오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 준수사항도 반드시 읽어보시면서 오류 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출 방법 다시 한번 보시면 오메가바이트뿐만 아니라 웹페이지에 사용되지 않는 원본 파일, PSD 원본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원본 파일 같은 거는 절대 제출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패스하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뭐 문제되지 않겠지 하고 저장하시는데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다 끝나셨으면 결과물 외에는 삭제하고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예시 풀이 과정인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문법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만약에 실기시험을 푼다면 저는 이런 순서대로 풀 겁니다 하는 예시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시 풀이 과정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풀이라기보다도 예시 과정, 예시를 풀이하는 과정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와이어프레임을 보고 HTML에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전체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A, B, C, D 영역이 있고 A 영역 안에는 로고와 메뉴, B 영역은 크게 이미지 슬라이드, C에는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과 갤러리, 그리고 배너 영역 바로가기, 그리고 밑에 D 영역에 로고가 한 번 더 들어가는데요. 사실 여기서의 로고는 이 로고를 제작한 후에 그레이스케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로 이렇게 명암만 있는 이미지로 만들고 카피라이트 문구, 그 다음에 SNS 그림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와이어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고 디브 태그나 헤더 태그, 그 다음에 푸터 태그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굵직굵직한 레이아웃을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CSS를 이용을 해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CSS 문서가 각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스타일을 지정을 했거든요. 가장 처음에는 공용 선택자를 이용해서 문서 전체에 해당되는 글꼴이나 배경색을 지정을 하고요. 바디 태그에 대해서는 바디 태그 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적용되도록 할 건지 스타일 지정하고요. 그리고 각 태그에 대해서 선택자를 이용해서 태그 안에서 정의한 선택자들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HTML 문서에 이것이 스타일 문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링크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결을 해주셔야 이 스타일 태그의 내용이 HTML 문서에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 부분 만나면 스타일 태그를 읽어서 적용시켜서 사용자한테 렌더링해서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링크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부터 CSS 작업해 나가시면 그러면 작업하는 내용이 바로바로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세부 사항들을 이제 작성하고 나면 이렇게 미리 보기해 보시면 굵직굵직한 자리들이 잡히게 됩니다. 저는 밑에다가 지금 색상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사실 이 세부 사항에서 밑에 반드시 색상을 넣으시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조색을 이용해서 일부러 주조색을 썼다는 것을 좀 티내보려고 푸터 영역에 이렇게 색상을 넣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조색, 보조색을 적절히 메뉴, 그 다음에 서브 메뉴, 로고, 그 다음에 푸터나 기타 영역에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이 시험관 출제하셔서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하실 때 이 사람이 이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자세하게 헤더의 로고 만들기 그리고 헤더의 메뉴 만들기 이렇게 보시면요. 로고는 이 예시의 경우는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시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드는 예시거든요. 픽셀 사이즈 주어진 대로 주조색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만든 것을 이미지 폴더에 넣어 놓습니다. 이미지라는 폴더 생성해서 거기에 만들고 그리고 PNG로 저장하면 좋겠죠. 배경이 투명하게. 그 만든 것을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어디서? HTML에서요. 뭔가를 추가하고 구조를 잡는 것은 HTML 문서니까 거기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고 나면 지금 로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브라우저 왼쪽 끝에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내리고 싶고 뭔가 조정하고 싶다. 그걸 어디서 하시냐면 CSS 문서에서 스타일에서 지정을 합니다. 다시 CSS 문서로 넘어가서 아까 연결해 놨으니까요. 거기로 가서 이 로고 영역을 찾아서 굵직하게 잡았던 로고 영역에 더 세세하게 속성을 정의를 하는 거죠. 얘의 마진값이나 아니면 뭐 보도가 있으면 보도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얼만큼 떼어지게 해라. 아니면 뭐 테두리가 나타나게 해라.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스타일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 추가하는 부분인데 메뉴는 계속해서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서브 메뉴가 넓은 배경 안에서 저렇게 하나의 서브 메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메뉴에 하나의 서브 메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들을 응용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두셔야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아마 배점이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뉴 구성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메뉴의 내용은 HTML에서 지금처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추가가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목록 태그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했고요. 이 목록 태그에 원래는 점이나 숫자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스타일 시트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목록들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목록이 메뉴처럼 보이게 하려면 역시 CSS 문서로 건너가서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해주고요. 이 주 메뉴 위에 올렸을 때 진짜로 서브 메뉴가 펼쳐지도록 하는 기능 자체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만들고 이것을 momo.js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수험자 제공 파일로 주어진 jQuery 라이브러리 파일, 오픈소스 파일과 내가 만든 자바스크립트를 HTML 문서에 연결을 해야 웹브라우저가 읽어 내려갈 때 이 기능을 읽어 와서 그 부분에 그 주메뉴, 서브메뉴의 기능을 적용시키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작성하고 연결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서브메뉴, 주메뉴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고요. 메인 메뉴 슬라이드 이미지 추가하는 부분 이제 B 영역인데 이 부분은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오거든요.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슬라이드 또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인데 이미지들이 이렇게 주어져요. 보통은.
그러면 주어진 이미지들을 이미지즈라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 이미지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잘 보시고 수험자 폴더에 있는 것을 내가 만든 이미지 폴더에 옮겨와서 HTML에서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이 이미지가 움직이도록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미지의 스타일, 또 사실은 글씨를 적절하게 넣어라 라고 하면 넣고 그런 말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지금 글씨를 어떻게 넣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적당하게 배경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넣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스타일 시트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이 이미지는 스타일만 지정한 스타일인 경우인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로직은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제가 화면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좀 티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제가 여기 미리 보기 가져왔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면 서서히 이미지가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로직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수정하고 저렇게도 수정해 보셔서 편한 방법 하나를 외워두시면 그러면 실기시험에서 곧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공지사항 갤러리 탭을 지금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탭으로 안 돼 있으면 구성하기가 편한데 탭 구성하려면은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 탭 구성이 자주 나오니까 탭 구성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용은 역시 HTML에서 추가를 하고요. 탭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갤러리 탭에는 이미지 들어가고 공지사항에는 글씨가 들어가는데 글씨는 수험자 제공 파일로 주어지거든요. 그 내용 넣고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하고요. 여기 스타일 이렇게 보이게 지정하고요. 그리고 탭으로 클릭하면 이동해야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까지 스타일 지정하고 자바스크립트 구현하고 그 다음에 배너와 바로 가기까지 넣으면 이렇게 콘텐츠 영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레이어 팝업 창을 넣게 돼 있거든요. 레이어 팝업 창도 역시 내용은 HTML, 그 다음에 스타일은 CSS, 구현은 자바스크립트 해서 팝업 창 뜰 수 있는 것까지. 팝업 창도 아주 자세한 건 주어지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께서 팝업 창이 와이어프레임에 맞게 뜰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푸터 영역인데요. 푸터 영역은 복잡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터 영역까지 작성 다 끝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셔서 마지막에 최종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웹표준 맞는지,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 가장 상위 폴더에 인덱스 폴더로 하고 비번호 폴더에 다 저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더별로 저장한 거 맞는지, 오류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끝난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3시간 반 동안 작성하신 다음에 30분 정도 검토하시고 끝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기 예시풀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른 여러 교재들 그리고 웹사이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